자, 이번 시간에는 가주어 it 그리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가주어 it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가주어 it이라고 하는 거를 했었을 때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it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명사를 대신한다. 그럼 어떻게? 그냥 조건이 있어요. 단수여야 되고 사물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죠? 하나만 말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휴대폰, 어떤 과자, 연필 이런 것만이 아니라 문장이 또는 구문, 구절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 대명사 it으로 대신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접속사, 주어, 동사, 투부정사, ing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it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오늘 설명한 건 가주어라고 설명을 했는데 주어만이 아니라 목적어 또한 it이 나올 수 있더라. 그러면 가주어와 가목적어의 차이는 뭐예요? 주어 자리냐 목적어 자리냐의 차이밖에 없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대명사라는 거. 그러면 접속사, 주어, 동사와 투부정사와 ing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왜 it으로 썼느냐? 길어서. 그러면 기니까 주어 자리가 되게 길어. 그럼 어떻게 돼? 뒤로 빼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to learn to swi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to learn to swim이 되겠어요. to swim이 아니라 자, 수영을 배우는 것 이렇게 해도 되고 수영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수영하는 것이라고 해봅시다. 여기다 to를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수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원래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끝난 거예요. It is fun. To learn to swim is fun. 끝났는데 어때요? 길죠. 그러니까 뒤로 빼버렸어요. 그러면 주어가 비어있죠. 한 문장에는 주어가 있어야 된다. 얘는 무엇이다? 단수이면서 사물이다. 단수이면서 사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 이 it밖에 없더라. 그래서 여기다 it을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하고 똑같아요. It is hard 한 다음에 to go home alone. 혼자 집에 가는 것은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되는데 그냥 수영하는 거를 배우는 것은 재밌어 라고 했어요. 누가 수영하는 거고 누가 집에 혼자 가는 거예요? 모르죠. 근데 여기 안 써 있죠. 그 말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주어다라는 거야. 그게 뭐야? 우리들 또는 나 이런 말을 하면 되겠다. 그때 쓰는 게 무엇이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투부정사가 원래는 동사였죠. 이 동사에 대한 주어, 이걸 바로 의미상으로는 주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뭘 쓴다? 보통 for를 쓴다. 이것은 무엇? 이게 for인지 of인지 결정은 이거. 지금 이런 형용사가 for를 쓸지 of를 쓸지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t is stupid 했어요. 어리석어. 뭐 집에 혼자 가는 건 어리석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는 of 만약에 당신이 라고 했어. 그럴 때는 stupid of you to go home alone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그 사람의 성질이나 특성 이런 경우는 of 그 다음에 목적격,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데 보편적으로는 for를 쓴다. 만약에 당신이 라고 했으면 for you 이렇게 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for you가 없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or you를 썼어요. 근데 for you가 없다는 소리는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나
또는 우리가 수영하는 것은 재밌다. 그리고 집에 혼자 가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의미상의 주어. 이 뒤에 있는 투부정사에 대한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명사와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게 뭐였어요? 투부정사 형용사정법 용법을 얘기했지만 이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뭘 알아야 돼? 이 투부정사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으로 갈린다. 그 중에 이게 명사, 형용사, 부사의 중에서 어떤 것이냐를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시험.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부사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적, 결과, 원인,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목적,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가 많이 나오는 건데 그 중에서 아까 말했던 목적, 결과, 원인, 정도 중에 어떤 것이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알아야 될 건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부사 중에서도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두 가지로 우선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는 게 여기는 명사적 용법이겠죠.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이고 여기서는 형용사적 용법이죠. 이거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그럼 이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주어 자리였잖아. 그쵸? 가짜 주어지만 주어 자리에 있었어야 될 거. 그러니까 자리로 따져 봐야 된다. 그러면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더라.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면 명사용법인데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보어 때문에 그래요. 자, 무엇이냐? 비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요? 보어가 나오죠? 보어는 형용사와 명사예요. 이때 나오는 여기서 보어가 있을 때 투부정사와 이때 투부정사는 다른 거예요. 자,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면 여기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죠. 그 다음에 그게 말이 안 됐어. 그때는 비투용법이라고 해가지고 예정, 응명, 가능, 정도 뭐 이런 게 나오거든.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자, 보통 주어는 비투용법일 때는 주어가 사람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등이 나오니까 이 비투용법에서의 투부정사가 명사, 형용사인지 알아야 된다. 그거에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주어가 자, 그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형용사적 용법에서도 이게 지금 비투용법 할 때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에서가 이제 형용사적 용법이 주로 나오는 게 무엇이다? 이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형용사적 용법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I need something 했어요. 우선은 나 무언가가 필요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내용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고 싶어.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형용사가 필요해요. 그때는 어떻게 나올 수 있어? 문장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구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구로 단어 2개 이상이면 구라고 하는데 구로 표현한 거야. 구로 표현하는 게 무엇이냐? to나 ing, ed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전명구, 그 다음에 관계사 이런 부분인데 이때의 to가 바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럼 뭐야? 이렇게 뒤에서 꾸며줘요. 왜? 형용사인데 단어가 지금 2개 이상이면 뒤에서 앞을 꾸며줍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는 무슨 해석이 되느냐?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돼요. 보통 받침에 니은이 있죠. 그러면 마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이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도 밑에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밑에 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예요? homework,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가 뭐야? 지금 해야 할 숙제, 해야 할 이라고 했죠. 뭐뭐 할이라고 했으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냐? 이게 뭐뭐 할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이 될 때도 있죠. 자, 나는 숙제를 해야 된대 또는 뭘 해야 된대. 꿈을 위해서, 꿈을 꾸기 위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란 말이야. 이게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사적 용법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 될 수도 있고 부사적 용법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어떻게 안다? 해석으로. 뭐뭐 할, 뭐뭐 하는, 적인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더라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부사적 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가 제일 많고 뭐뭐 해서 뒤에 어떻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뭐 할 정도로 뭐뭐 할 만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명사, 형용사, 부사인지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부사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사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가 시험 문제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게 무엇이더라? 의미상의 주어더라. 그 의미상의 주어는 for 목적격, 때에 따라서 여기 형용사에 따라서 of 목적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of 목적격만 외워주면 되겠죠. 그 of 목적격이 무엇인지 이렇게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꼭 배우기 바랍니다.